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으로 코인들이 전부 반등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플도 700억 위에서 방어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박스권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왜 코인들이 반등하면서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리플의 SEC 항소 관련해서 이 소송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 두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인데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또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또 변수들도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장 빠르게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유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오늘 날짜로 조금 전에 9시 반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고용 지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시장이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추가 확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 버텨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전까지는 관망세로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치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이 지지라인 만들 수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예측치보다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고요. 고용지수도 더 높아졌죠. 실업률은 낮아지면서 일단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또 다른 긍정적인 파월 의장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리플은 개별적으로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가 결국에는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소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항소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원문 기사를 가져왔고요. 주요 포인트들만 말씀드리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과 SEC 소송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금 항소하고 있는 건 이거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주요 부분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엘레너 테렛이라는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뉴스를 전달해 줬어요. 자, SEC가 has not filed its Form C with the secondary circuit yet 이렇게 나와 있죠. 이 secondary circuit이 바로 2차 이 항소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항소심에 있어서 Form C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Form C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무엇에 지금 항소를 하는가인데요. 지금 이걸 아직 SEC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항소할 거야. 항소장만 제출하고 도대체 뭐에 대해서 항소할 건데 이건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골 때리는 상황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약식재판 판결에서 분리 판결이 나왔었고 그중 SEC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바로 2차 시장 판매. 자,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항소를 제출하는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벌금에 대한 겁니다. 자, 분리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나왔지만 1차 시장, 기업, 기관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란 이런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SEC는 이 벌금을 무려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1억 2,500만 달러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 액수가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한 걸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번에 대한 항소라면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라면 결국에 SEC의 목적은 돈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폼 C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뭐에 대한 항소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골 때리는 상황인 건데, 리플 측의 법률 최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크로스 어필, 교차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SEC가 뭐에 대해서 항소하는지 알고 나서 교차 항소를 진행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SEC 측에서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이 항소장 제출 1시간 전에 사임을 했죠. 이것도 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SEC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외국에서도 면이 서지 않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라는 SEC 위원장과 SEC 모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폼 C가 제출되고 나면 이 내용도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것만으로 리플은 추가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700원은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다만 리플은 추가적인 변수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확실한 지지라인 만드는 거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밑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록 우리가 지금 10월 달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에 10월을 마감할 때에는 그리고 올해를 마감하는 이 4분기를 마감할 때에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엄청난 상승위에 마감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플 개별적으로 봐도 현물 ETF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죠. 비트와이즈가 가장 먼저 했고 추가로 한 건 더 지금 ETF 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이고요. 두바이와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계속해서 이 미국 외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이 임박한 스테이블 코인도 호재 중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10월을 시작으로 4분기에는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이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용지표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2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고요. 0.25bp씩이죠. 2번 인하할 거라고 얘기해줬고 또 큰 이슈인 미 대선이 이제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대선이 있던 해의 4분기는 항상 시장이 상승을 마감을 했다라는 점 큰 이슈가 되겠고, 물론 트럼프가 되면 코인 시장은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보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의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함께 단행할 거라는 점, 그리고 FTX의 무려 160억 달러 상환도 곧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전부 올해 4분기 안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9월은 약세를 보였고 10월, 11월, 12월 4분기에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던 해에는 더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고, 또 차트는 조금 덜 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전망, 뉴스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두 가지 모드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겁니다. 당연히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구체적인 타점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 진행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두 가지 링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여기에 따라서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카톡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작년만 해도 10월 첫째 주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 마감은 상승으로 마감했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지금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하실 필요 없고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장에서는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